이제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문난 잔치였던 GPT-5, AI 패권 변화 및 진화 한계론 급부상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따 뒤에 코너를 위해서 이 GPT-5를 오늘 저도 써봤는데 네네. 사실 이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있나 싶긴 그죠. 하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지금 모두가 다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분들 이제 댓글을 봐도 대부분이 다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뭐 이전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악화된 느낌도 살짝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돌고 있어가지고 사실 인식 자체는 이전보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소문난 잔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GPT-5에 대해서 막 사전 공개 예정부터 막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해오다 보니까 좀 이런 역현상이 좀 세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5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좀 평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GPT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픈 AI의 주가 가치를 띄워나가는 와중이고 그다음에 아직 상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행보를 보여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샘 올트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보 중 하나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플랫폼을 제대로 디바이스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제 엔비디아처럼 칩셋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한번 업데이트될 때 정말 퍼포먼스가 얼마나 이전 대비해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 대비해서 실질적인 엔진의 가속성 부분이 이전 업그레이드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은 혁신들이 거쳐진다라고 보여줬었는데 5에 와서는 이건 혁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전체적인 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대비해서 실망이 좀 즉각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오픈 AI 하면은 이제 상장은 안 했으니까 네. 그럼 MS 쪽을 약간은 관망하는 자세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면 간접 투자로 MS를 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사실 근데 MS를 어떤 간접 투자 대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MS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네. 오픈 AI의 어떤 매출이 이제 MS로 올라와서 재무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정말 한 자릿수 수준 이하의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인 어떤 재무 현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의 주가 변동도 그렇게까지 GPT로 인해서 크리티컬하게 움직이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향이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GPT를 실질적으로 코파일럿이라는 형태로 MS가 클라우드 내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MS 입장에서는 이 코파일럿의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의 클라우드 유저들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GPT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본인들의 코딩 자동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의 유저들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쟁사인 구글이나 아마존 대비해서 뭔가 확실하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GPT라는 어떤 네임 밸류가 사실상 오픈 LLM 시장에서의 첫 주자로서 나선 만큼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았던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AI들을 서로 다 검토를 하고 써보고 비교하고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IT 개발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AI 관련된 빌드업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들도 전부 다 세 개 다 쓰고 있습니다. AWS, 구글, 뭐 아마존, 아이주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죠. 여기도 다 쓰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AI 자동화를 통한 코딩들도 전부 다 진행을 해보면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등급을 딱딱딱 얘기를 드리면 클로드, 즉 이제 AWS에 탑재된 메인 AI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도 코딩을 해보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코딩을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구글의 제민이나 혹은 이제 GPT를 통해서 만들어낸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고 정말 보조장치 수준의 그런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열세였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GPT-5가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클로드나 경쟁사들의 시스템들을 역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접점되는 부분이 어쨌든 MS의 애주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예요. 이게 애주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였어요.
아마존의 AWS가 1위였고, 근데 이 2위 플랫폼 입장에서 1위를 쟁탈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국면에 와 있는데 그 국면에서 사실상 지금 GPT-5가 실수를 한 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다. MS 입장에서도 좀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또 뭐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뭐 이전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오픈 AI 입장에서는 약간 추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비해서 좀 실망감을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약간 구글 쪽으로 우위가 바뀌는 건가요? 사실 이제 플랫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AI 국면이 딱 B2B, B2C, B2G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뉘어가는데 각각 설명을 드리면은 B2C 즉 이제 우리가 쓰는 직접적인 일반 개인들이 쓰는 플랫폼 시장 입장에서는 탑2가 지금 제미나이랑 그다음에 GPT로 거의 지금 판도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PT는 어쨌든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에 이제 GPT-5가 나오면은 한 80% 정도가량의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어떤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폴리마켓 측의 전망이에요. 사실 일반 대다수의 개인들이 막 공감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전문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선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하고 나니까 혁신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면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6 혹은 7이 나올 때도 생각보다 혁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GPT 대비해서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고 칩셋도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구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칩셋, 클라우드, 그다음에 엔진까지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다 겸업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GPT를 누르기에 너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GPT는 현재 시점에서 정말 혁신 하나로만 이걸 다 뚫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높이고 나서 칩셋이나 이런 식으로 다 하드웨어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B2C 시장에서의 구글의 입지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 구글이 추후 1위가 될 가능성이 이제 77%로 역전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지금 이건 B2C고 B2B랑 B2C를 얘기 드리면 B2B 쪽에서는 클로드, 아까 말씀드렸던 AWS의 클로드가 B2B 입장에서 즉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이 친구가 가장 개발 능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 받고 있고 B2G 쪽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가 생각보다 이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시장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CNBC에 나와서 이 샘 올트먼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네. 뭐 범용 인공지능의 개념이 좀 정의가 어렵다. 이제 용어가 좀 더는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좀 후퇴하는 듯한 네네. 좀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범용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범용인공지능을 들어가려면 이제 AGI의 개념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라면은 인간의 지능을 도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 ASI인 슈퍼 인텔리전스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요 국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AI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제 AI가 스스로 본인을 코딩할 수 있는 단계, 사실 이 단계가 와야 이제 AGI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간이 AI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제 AI 스스로도 코딩을 하는 능력을 갖췄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은 아직까지 인간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샘 올트먼도 CEO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단계가 되면은 사실 샘 올트먼도 필요가 없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사회만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선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컨트롤을 해주는 단계인데 그럼 이제 이 단계까지 뭔가 점점 시간이 짧아진 어떤 혁신이 거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빠르게 AI의 성능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다음 라운드인 5가 왔을 때 그런 성능들의 상향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 XAI나 그다음에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서 혁신의 흐름이 약간 더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큰 로망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꾸 AI는 그냥 무조건 다 성장을 잘할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AI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던 지난 거의 20년가량의 구글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냈던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걸로 현재의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이었다면 같은 개념을 접목해도 AI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AI의 형태이고,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다 학습한 결과가 요 정도인 거고, 근데 데이터가 더 막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의 학습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로 그냥 학습시키는 거는 성장의 어떤 정체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통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여기서 제대로 마인드 컨트롤이나 혹은 이제 제대로 된 학습 형태, 딥마인드처럼 학습 형태 자체를 크게 혁신적인 변화를 거두지 않으면 생각보다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요게 지금 시점에서의 가장 AI 시점의 판도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GPT-5 발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빅테크가 주도하기도 하고 막 네. 자꾸 AI 하니까 네. 사람들이 끝없이 간다라고 어찌 보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뭔가 AI 발전 속도 곡선에 있어서는 조금 완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쵸. 여기는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전망까지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